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바로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사건 때문이었죠.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가 정리되자마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거대한 얼음 땅,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아니, 트럼프가 예전에도 그린란드 사고 싶다고 했다가 덴마크한테 거절당해서 망신당하지 않았나? 또 그 부동산 투기 본능 나온 거 아니야?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트럼프의 기행 혹은 덩치 큰 땅을 사고 싶어하는 부동산 재벌의 욕심 정도로만 치부하죠. 하지만 말이죠. 지금 워싱턴의 기류는 일기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목을 조르기 위해 준비한 가장 차갑고 거대한 체크메이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지금 미국은 그린란드를 노리는 걸까요? 그 소름 돋는 진짜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챕터 1. F-35와 전기차의 심장, 히토류 전쟁. 자, 첫 번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바로 자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그리고 테슬라 같은 전기차.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히토류가 없으면 코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모터를 돌리고 미사일 유도 장치를 착동시키는 핵심 소재니까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히토류 시장을 누가 쥐고 있냐? 바로 중국입니다. 채굴부터 재련까지 전 세계 공급망의 8,0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질 때마다 중국이 우리 히토류 수출 안 해? 라고 으름장을 놓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을 잡힌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린란드 남부 크바네펠트라는 지역을 조사해봤더니 전 세계가 수십 년을 쓰고도 남을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묻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중국산보다 품질도 좋습니다. 트럼프와 펜타곤의 계산은 섰습니다. 그린란드를 우리가 가져오면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F-35? 미사일? 전기차? 우리 땅에서 캔 자원으로 다 만들면 된다. 즉,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니라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자원 독립 선언인 겁니다. 챕터 2. 지도가 바뀐다. 21세기의 수에즈 운하 북극 항로.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하지만 돈 냄새가 진하게 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물류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환경적으로는 재앙이지만 물류업계에서는 이걸 기회라고 부릅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길,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대박이냐? 부산항에서 유럽 로테르담까지 갈 때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2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로 가면 1만 3천 킬로미터, 거리가 무려 40%나 줄어듭니다. 거리가 줄면 당연히 기름값, 운송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죠. 자, 여기서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 북극 항로를 타고 북극해를 지나 대서양으로 빠져나오는 바로 그 마지막 관문, 그 길목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대한 섬이 어디죠? 네,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과거 영국이 지브롤터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장악해서 세계 패권을 쥐었듯이 미국은 이 그린란드를 차지해서 미래 글로벌 무역의 톨게이트를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이 빙상 실크로드라고 해서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미국이 그린란드를 딱 틀어지고 여기 지나가려면 통행료네 아니면 못 지나가 라고 해버리면 중국의 북극 진출은 그대로 봉쇄되는 겁니다. 챕터 3. 러시아를 가두는 감옥 GIUK 갭과 미사일.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살벌한 이유, 바로 군사 안보입니다. 혹시 GIUKG-I-U-K 갭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군사 마니아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UK를 잇는 바다에 보이지 않는 선을 말합니다. 냉전 시대부터 이 선은 서방 세계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왜냐? 러시아하고 소련 잠수함들이 미국 본토가 있는 대서양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이 좁은 길목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최근 러시아가 조용해진 것 같지만 바닷속에서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신형 핵잠수함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GIUK 갭이라는 병마개를 더 꽉 닫아야 합니다. 그 병마개의 핵심이 바로 그린란드인 거죠. 게다가 요즘 가장 핫한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아시죠? 너무 빨라서 요격이 어렵다는 그 미사일.
만약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을 향해 이 미사일을 쏜다면 지구 둥근 모양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미사일이 지나가는 하늘이 바로 그린란드 상공입니다. 즉 그린란드에 최첨단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깔아놓으면 적의 공격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막아내는 불치망모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가 되는 겁니다. 미국 본토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패, 그게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챕터 4. 트럼프의 야망, 멀로 독트린 2.0. 마지막으로 트럼프 개인의 야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역사책에 보면 1867년 미국이 러시아한테서 알래스카를 헐값에 사들인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그 쓸모없는 얼음 박스를 왜 사냐라고 욕을 먹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원의 보고이자 군사 요충지인 신의 한 수로 평가받죠. 트럼프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임기 내에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향권으로 편입시킨다면 자신은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 위대한 영토를 확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거라는 걸요. 이건 멀로 독트린의 21세가 판입니다.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그 주변의 섬들은 모두 미국의 나와바리? 다. 유럽 덴마크는 빠져라. 바로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고 싶은 겁니다. 매입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미국은 갖는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원, 물류, 군사, 그리고 정치적 야망까지. 미국이 그린란드를 탐내는 이유는 이렇게나 명확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돈 주고 나라를 사고 파는 건 21세기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덴마크도 팔지 않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마 매입이 아닌 실질적 점유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나마 운하처럼 99년 장기 임대를 요구하거나 그린란드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퍼부어서 덴마크보다 미국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경제적 합병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군함들을 배치해서 사실상 그 앞바다를 미국의 호수처럼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죠.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거칠 것이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린란드의 하얀 빙하 위에서 벌어질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패권 전쟁. 우리는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